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첫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입학 비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또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결과 마찬가지인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징역 3년형이 확정이 된 건데, 당시 1심과 2심 판결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언급들이 있었죠. 예.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라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백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사회에 생기게 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에서도 입장 자료를 냈죠. 어떤 냈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경재 변호사가 냈는데요. 자, 먼저 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좀 입장보단 다른 거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톤다운이 됐다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를 대법원이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이 새로운 법질서라는 게 뭐냐?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적 판단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 예. 결국 여론재판이라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형을 받은 교수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무죄를 받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입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이게 예체능 특기생들에게는 관행과 같은 공공연한 적폐였다. 적폐라고 인정은 해요. 하지만 이 최 씨만 콕 집어서 예. 네. 적출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다. 예. 이게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예. 조금은 이제 돌려서 톤다운해서 말을 했네요. 표현한 근데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체능 대학에 다니고 있는 네.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을 모욕하는 그런 맞습니다.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뭐 극히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이나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만연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앵커님의 없습니다. 분노가 너무 당연하고요. 예. 이건 다 예체능에 종사하는 예. 교수 혹은 학생, 예. 학부모 모두 다 예. 덕분하는 그런 이야기고 네. 어찌 보면은 관행이었는데 나는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여서 이 입장문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변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전공을 네. 음악을 했기 때문에 더 흥분할 잘 수밖에 아시잖아요, 없고 분위기를.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말 극소수 있을까 네. 말까 한 그런 거를 일반화해서 이야기한 거는 절대 받아들일 네. 수 없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근데 엄마도 처벌을 받고 교수님들도 뭐 처벌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또 처벌을 안 받은 거 이것도 문제 아닌가 하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따져보면은요, 이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와 함께 그리고 또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함께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네. 정유라 씨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다만 그로 인한 그로 인한 이익만 받았다라고 예.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설령 정유라 씨가 일부 관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검찰이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즉 수사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게 여러 가지 그 협조했다라고 네. 한다면 또 기소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재판까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유라 씨가 실제로 그런 범행을 하지 않아서 기소하지 않은 것인지, 예. 아니면 일부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기소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검찰 단계에서 이미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최근 얼마 전에 부인과 수술을 받은 이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를 좀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공범이라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맞습니다. 있다는 이유로 딸과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정유라 씨가 면회를 시도하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도 그렇고 참 상당히 딸을 만나고 네. 싶어 했고 딸도 예. 역시 어머니라서 만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귀국한 이후로 정말 1년 반 만에 네. 구치소에서 모녀 상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제 어제 10분 동안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일반 접견이죠. 그러니까 일반 면회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시간 허용됐고요. 근데 여기서 재판 관련, 이 혐의 관련 이야기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거기는 또 이제 이 배석해 있는 구치소에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좀 눈치를 봐서 못한 거 예, 아닙니까? 눈치를 보기도 네.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어제 이제 이대 학사비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근황 얘기를 했어요. 11일에 최순실 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게 1분만 만나게 달라 그럴 때가 예.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으니 그러니까 혹여라도 마지막이 된다면 딸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어제 결국 수술 이후에 판결 나고 만나서 근황 이야기를 주로 이제 나눴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 최순실 씨가 집중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의 지금 뭐 생활상이라든가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엄마 입장에서 물어보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딸도 보고 싶겠지만 네. 손주가 얼마나 그렇죠. 보고 싶을까 또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엄마하고 딸이 묘한 갈등이 있었던 네. 부분도 지금은 또 다 봉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여대 앞 원룸춤을 이 공포에 떨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여대생이 사는 자취방을 몰래 훔쳐보고 엿듣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여성분들 굉장히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대 인근에 원룸들이 많죠. 예. 사실 대학가에도 이제 원룸이 많은데 여성들이 남성과 섞여서 생활하면 불편함이 뭐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여성 전용 원룸들이 꽤 형성돼 있고요. 여기는 주로 여성 대학생들이 있지만 예. 졸업생도 있고 그렇겠죠. 직장인도 있습니다. 예. 뭐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학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이 주로 사는 전용 원룸에 30대 남성이 자꾸 출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영상에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요. 예. 이 빨랫감 널어놓은 것들, 속옷들을 들었다 놨다 만지기도 하고요. 예. 또 이 방 저 방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요. 아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인데 이걸 몰랐으니까 그동안은 넘어갔지 이게 확인된 이상 이 여성들은요. 첫 번째로는 불편감, 불쾌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 나가성, 공포, 이 잠재적 범죄 공포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피해 여성뿐 아니라 원룸에 사는 모든 여성분들이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두려움을 더 느끼실 것 같은데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창문을 열고 밑에 봤는데 실리기 옆에 어떤 검은 형상이 뭔가 있길래 후레쉬로 비춰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웅크리고 앉아있어서 너 누구냐고 소리 질렀더니 아이고. 요즘 사실 몰래카메라 단속이니 뭐 안심 귀갓길이니 여성 상대로 한 범죄 단속 굉장히 네. 열심히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무서운데 이 사람이 또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범행을.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만 해도 이제 9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 큰 문제는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인데요. 네. 비슷한 범죄로요. 네, 무려 전과 5범입니다. 그런데 전과 5범이라고 하는 게 5번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건데요. 예. 사실 굉장히 많은, 정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횟수의 범죄를 저질러서 그 중에 일부가 적발되고 또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또 합리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전과 5범인데 동종 범죄의 그 전과가 5범인데 예. 어떻게 지금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범죄를 그러니까요. 저지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예.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다 사실 단순한 주거 침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그 구체적인 그런 성범죄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 들어가서 주거 침입한 후에 추가적인 범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고 그 예. 결과 비록 전과 5범이지만 여전히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남자가 혼자 네. 살고 있는데 사실 밖에서 여성분이 쳐다봐도 무섭거든요. 네, 항상 근데 무섭죠. 네. 반대로 여성분이 혼자 살고 있는데 남자가 밖에서 쳐다본다. 그 여성분들의 공포는 남자들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례가 듭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속옷을 훔쳐가고 예. 그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주시하다가 쪽지를 넣어서 하룻밤을 보내자 뭐 이런 협박 같지 않은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예.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대목이라 예. 이건 정말 단속과 이런 유사 범죄의 처벌이 좀 강해질 필요가 분명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 저렇게 많이 설치되어 네. 있습니다. 나쁜 행동하면은요 조만간 다 잡힙니다. 네. 이런 생각 혹시라도 젊은 분들 한다면은 아예 꿈을 깨시는 게 좋을 것 나이가 같습니다.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